네, 의정부사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석규 경기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또 의정부 지역구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송산동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원 오석규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민께서 많이 애청하시는 OBS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부시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네. 예, 벌써 도의원 되신 지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간 좀 반년 동안의 도의원 생활 한번 소회를 들어볼까요? 도의에 오기 전에도 이렇게 나름 생활을 좀 바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실제 도의에 입성 후에 6개월 동안은 정말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덕분에 이렇게 또 지역에서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제 뭐 비타민이나 오메가, 홍삼 등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렇게 네. 일 보라는 응원 메시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힘이 나시겠습니다. 예. 기분 좋습니다. 예. 자, 의원님 이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전 좀 경력을 보니까 문화관광과 교수로 활동을 하셨고요. 의정부 시내에서 행정혁신위원회 또 성과평가관리위원 다양한 지역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의회 입성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제 의정부시를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고 또 이렇게 착한 시민들이 많이 계신 의정부시를 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저희 이제 의정부시를 이렇게 대표해서 의정부시의 좋은 점과 이렇게 장점들을 많이 이렇게 알리고 이런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가 관광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학 자체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정부 시민들의 생활하고 이렇게 좀 직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제안하는 과정 그리고 그게 이제 시에서 이렇게 또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네. 아마도 이렇게 도의회 입성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상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배속되셨는데 벌써 굵직굵직한 그런 정책이나 제안들을 많이 내놓으셔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핵심 공약이기도 하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셨던데요. 자세히 좀 내용을 들어볼까요? 경기 이제 남북부 간에 이렇게 격차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예. 경기 북부는 제정고속도로가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근데 경기 남부는 이제 10곳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한 이제 경기 중북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대안할 수 있는 그런 철도 교통 분야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 중북부 분들은 이제 서울에 이렇게 출퇴근하거나 사회활동, 생계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싼 통행료를 내고 지금 현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에 의정부 IC, 일산 IC 구간으로 봤을 때 킬로미터당 통행료가 네. 68.4원이던데 이 구리포천 같은 경우는 100원이 넘죠. 네, 동의정부 IC에서 포천 IC까지의 네. 구간을 보면은 킬로미터당 평균 106.1원입니다. 그래서 네. 같은 이제 경기 북부 안에서도 민자고속도로가 이렇게 북부에서 두 곳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네. 요금 비교를 했을 때도 훨씬 더 비싼 요금인 상황입니다. 예. 아마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한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통행료 인하를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나 그런 첫 시작 물꼬를 텄다고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좀 제대로 된 통행료가 책정되기 위해서는 향후에 이제 다양한 간담회, 그다음에 용역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 이외에 좀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사실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국회 이제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김민철 국회의원께서도 이번에 국토부 이렇게 국감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이제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현재는 이제 구리포천 구간까지 현재 개통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네. 내년도 또 그다음에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구간이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이제 전체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되는데요. 제정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 전체 구간에서 봤을 때 또 그렇게 되면 통행료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이제 경기 북부 쪽 구간이 민자 사업 구간이긴 하지만 제종고속도로 관점에서 전체로 봤을 때는 예, 통행료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버스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이 서울보다 비싸다. 이런 것도 지적도 아주 강하게 하셨던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먼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요, 서울로 이렇게 가는 이제 구간이 있는데요. 예. 약 12km 정도의 동일 구간과 그다음에 27개의 정류소가 있는데요. 다 동일한 노선입니다. 하지만 근데 서울 시내버스와 그다음에 경기 시내버스의 그 차등 요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광이라고 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보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가 있는데요. 그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기본 요금이 1,200원이고요. 인천광역시는 1,250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도는 1,450원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경기도 구간이 훨씬 더 넓고 그런 운행 구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이렇게 대중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그 공공재의 역할이나 기능도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차등적인 요금이 좀 그 격차가 좀 많이 있다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도요, 그 구간 외에 나머지 이제 경기도 내에서 그런 이제 동일하게 이제 10km 이상의 구간에서 요금이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례 조사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요. 실제 그 자료를 받아봐서 확인한 바로는 31기 시군 안에서 경기도 도처에서도 사실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금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보게 됐는데요. 경기도 마을버스의 기본 요금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서울시에 이렇게 그 시내버스보다 요금이 더 높게 책정돼 있고요.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 청소년 마을버스의 청소년 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서울시 요금의 2배 가량 저희가 경기도가 더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 의식을 좀 말씀을 드렸고, 예, 그에 따른 이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역시 이제 경기 북부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다 갖고 계시는 이제 공통적 고민인데 인프라 부족 문제는 분들 규제 포함해서 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이게 남북부 경기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경기 북도 신설에 대한 그 대표 법안이 지금 현재 발의 중이고요.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었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기에는 일단 경기 북도 설치라든지 또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이 꼭 필수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선결 어떻게 보면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근데 그 시간이 아마 그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논의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 관련해서 그러한 이제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전 관련해서 경기 북부에 뭐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인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되면 아마 그 북도 신설까지의 또 경기 북부 자립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고 하면 자립적으로 또 이렇게 분리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송산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요. 이 정부가 벌써 인구가 47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송산 1, 2, 3동을 제가 쭉 보니까 이게 분동을 2번을 했더라고요. 세계법정동을 통합해서 1동에서 한 번 가고 2, 3동 분리되고. 네, 맞습니다. 인구가 이쪽 송산동이 꽤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현안이 많겠는데요. 송산동 지역은요, 의정부시에서 지금 미래 사업들을 이렇게 가장 활발하게 많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이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지지구가 2곳이 있는데요. 근데 이 택지지구가 2곳이 있는데 현재 이제 철도교통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8호선에 이렇게 별가람역까지 현재 노선 연장이 확정돼 있는데요. 네네. 그 8호선이 별가람역에서 저희 의정부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연장될 수 있도록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금 두 택지 지구 간에 네. 그 중간에 이렇게 좀 그 연결도로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연결도로 부분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산이 있는데요. 그 부용산에 이제 힐링 그 웰리스 관광 단지 그리고 둘레길 조성 제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네,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송산동 주민들이 그 휴식이나 그런 또 재충전의 그런 공간이 더 많이 확장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송산동이 워낙에 의정부에서도 핵심 지역이니까 뭐 챙길 사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부지런히 뛰셔서 네. 많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고요. 네. 임기 마무리 때쯤 됐을 때는 좀 어떤 도의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 초선 의원으로서는 처음 이제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의미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짜에 그 총평을 하는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의 그런 이제 사항들이 질의와 이렇게 답변들이 결국은 그 기록으로 통해서 역사 안에 남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4년 뒤에 그 기록과 역사에서 이렇게 오점 얻고 젊고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이렇게 착한 정치인 이렇게 좀 기억되고 싶고요. 네. 네. 뭐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네. 좀 많은 경기 도민분들께 아, 참 고마운 정치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은 예,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희 열심히 오늘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또 활동하시다가 급하게 또 오셨잖아요. 네. 빨리 오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 그 와중에도 바쁘게들 열심히 활동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말씀은 꼭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저희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의정 활동 각오와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약속했던 공약들 잘 이행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의정부시 그리고 또 경기도민께 도움되는 그런 의정 활동하고 싶고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또 취약계층의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 하고 싶습니다.